집을 팔 때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순서 때문입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 그런데 세금이 3억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 이 순서 하나가 세금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감 시점은 5월 9일입니다. 이 날짜를 모르고 지나치면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요즘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오늘 뉴스의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왔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이 2026년 5월 9일로 마감됩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 위에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가 더해집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의 30%가 더해집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최대 45%입니다. 여기에 중과세율이 붙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마다 2%씩 양도 차익에서 공제가 됩니다.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보유한 집이라면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 차익이 30억 원이라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전에 6억 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순간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사라집니다. 이 지점입니다. 집을 10년을 보유해도 중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가 0원입니다.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유예 기간 안에 팔면 장기 보유 공제 가능, 유예 기간 이후 팔면 공제 혜택 없음. 같은 집을 파는데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이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강남권 4개 구에 그 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강남권 4개 구 내 주택은 4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유예 기간 내 계약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수를 셀 때 단순히 집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본인은 집이 2채라고 생각했는데 분양권까지 더하면 3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과세율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장기 보유 공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뉴스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세금은 타이밍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왕씨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기 가평군 집을 세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용으로 매입한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양도 차익은 30억 원, 보유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대치동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유예 기간 안에 매도한다면 10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 즉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 판다면 장기 보유 공제는 0원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세금은 타이밍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5월 9일이라는 날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도 순서입니다. 왕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왕씨가 대치동 아파트를 가장 먼저 판다면 이때 주택수는 세 채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기본세율에 30%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경기 가평군 주택을 먼저 처분합니다. 가평군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가평 주택을 먼저 팔고 나면 남은 주택은 두 채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치동 아파트를 팔면 3주택 중과가 아니라 2주택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 순서 차이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집값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파는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3억 3천만 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먼저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처분,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매도. 이 순서가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중과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해 주택수를 줄이고 그 다음 큰 차익이 발생하는 주택을 낮은 중과세율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중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 혼인 합가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두 세대가 합쳐지면서 주택수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셋째, 동거봉양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중과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입니다. 다주택 세금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날짜만 보면 안 됩니다. 순서와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보다 세금 전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언제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파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한 문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다음은 항상 세금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마감 시점 5월 9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중과세 적용 시 혜택 소멸,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차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 숫자들이 단순한 세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집을 사는 시대에서 집을 어떻게 파느냐의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 세금, 매수보다 매도 전략. 이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주택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주택자도 언젠가는 집을 팔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세금 구조가 적용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세금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정책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회가 끝나고 중과세가 본격화되면 시장은 또 한 번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읽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값일까요? 아니면 세금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시작하면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